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이 수업 도중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지만 교사들은 1시간 가까이 눕혀두는 조치에 그쳐 이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심지어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교사는 이 사고 당시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최지 기자입니다. 희귀병 가부키 증후군을 앓는 7살 이모 어린이. 허벅지 위로 10cm가 넘는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국공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던 지난달 8일, 체육 수업 도중 넘어져 허벅지뼈가 부러졌습니다. 현장에 체육교사와 담임교사, 보조교사까지 있었지만 근육이 놀란 것뿐이라며 눕혀놓기만 했고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보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119에 전화했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 그제서야 119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애는 계속 울고 있고 근데 제가 딱 한눈에 봐도 정말 다리도 부어있고 애는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장애아를 보조하게 돼 있는 전담교사는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믿고 4살부터 보냈으니까 진짜 의심 없이 믿고 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도 몰랐고. 전신 마취 수술 후 전치 12주 진단에 폐렴까지 겪은 데 이어 6개월 후 다시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할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주의 조치를 내렸고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복제TV 뉴스 최지입니다.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 사이에서 최근 잦은 마찰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하세인 기자가 전합니다. 활동보조인에게 체불임금 포기각서 강요를 하는 등 일부 중개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중개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중개기관은 활동보조인을 고용해 서비스 이용인인 장애인과 연결해 줍니다. 최근 일부 중개기관과 활동보조인 사이 마찰이 불거져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부당하게 운영하는 중개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 감독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기관 운영에 대한 개입 권한이 없다며 고용노동부로 가라는 태도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사업인 만큼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저께도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 장애인분들 이용자 그러니까 60시간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전혀 논의되는 거 없고 기관에서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제가 시청에서 직원분을 만났는데 시청에서도 운영에 관련된 일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노동 전반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개기관을 위탁하는 지자체, 더 이상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이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이 2018 키사칼리오 오픈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열린 키사칼리오 오픈에서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인 서순석, 정승환, 차재관, 박민자, 이동화 선수가 출전해 2위에 올랐습니다.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은 지난달 중국 대회와 이번 핀란드 대회에 이어 다음 달 초 스코틀랜드 대회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컬링 강국과 만나 실전 경험은 물론 상대팀을 사전에 분석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8년 신년 인사회와 함께 50년사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년 신년 인사회와 50년사 발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신년 인사에는 사회복지사,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사협은 올해 활동 목표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협회의 50주년 기념 슬로건처럼 당당한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복지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사협은 신년사에 이어 협회 50년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50년사 발간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2018년에도 한사협이 사회복지사 주도 복지국가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지난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신임 이사장이 임명됐는데요. 저희 복지TV가 조종란 신임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처음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장애인으로서, 더구나 여성 장애인으로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긴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가진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그 감동 그리고 그 감사함은 지금도 절절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감동이 저의 초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초심으로 지금까지 한 우물을 파왔던 것 같고요.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리고 먼저 취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선배로서 취업을 원하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희망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또 책무성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라든가 아니면은 장애인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저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을 잘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민간과 그리고 잘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수렴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협업을 해서라도 현장과 좀 친근한 그런 공단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단이 이제 앞으로는 지금 설립 이후에 올해 28년 차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에 역점을 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사업들을 중증에 맞게끔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재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 인턴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좀 더 확대할 예정이고 뭐 근로지원인이라든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뭐 모든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행복은 물론이고 집안에 장애인 한 분이 취업을 하면 그 가족이 다 행복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업이 갖는 의미는 삶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뭐 미리 단정해서 뭐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공단에 오셔서 같이 그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시 장애인 후원회가 창립한 지 올해로 벌써 16년째가 됐는데요. 2018년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구현에 이바지해온 충주시 장애인 후원회가 1년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총회는 지난 18일 충주시청에서 열렸으며 장애인 단체장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장애인 후원회 김덕수 회장이 재임명되고 곧바로 지난해 사업 결과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사업 결과 보고는 지난해 후원 사업 결산을 통해 사업별 추진 실적, 성과 보고 등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6개 관내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지원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날 후원회는 총회를 통해 소중하게 모은 후원금을 지출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대상과 사업 내역이 효율적이었으면 한다며 장애인을 공정하게 돕기 위한 후원회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체 회장님과 종사자분께서는 진짜 우리가 곳곳에 상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골고루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희 후원회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니까요. 하여튼 이제 꼭 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써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충주시 장애인 후원회는 지난 2002년 창립돼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을 펼치며 따뜻한 기부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남 광양이 최근 동계 전지훈련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광양시가 각 종목별 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이 불편 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 유수영 기자입니다. 전국의 각 종목 동계전지훈련팀 선수단이 겨울철 온화한 기후를 쫓아 올해도 전라남도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풍부한 체육 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전지훈련팀들의 유치에 힘쓴 결과 17일 기준 18개 종목, 174개 팀, 약 2,3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통계됐습니다. 동계훈련팀들은 광양 공설운동장 외 각 종목 체육시설을 활용해 비지땀을 흘렸으며 광양시에서는 지역 훈련장을 순회 방문해 선수단 격려와 불편 사항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선수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기후가 따뜻한 고장입니다. 광양시를 선택해서 훈련에 오신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 열심히 해서 올해 꼭 좋은 성적 내시고요. 내년에도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은 여수시와 스포츠 꿈나무들의 열기로 뜨거운 순천시의 스토브리그 등 전남 각 지역에는 훈련팀들의 꾸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수연입니다. 섬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는 여객선 운항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민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여객선 이용률이 높아지며 여객 운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그동안 여객선 수송 실적을 집계한 이후 최고의 실적이며 비렁길로 유명한 금오도는 8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노인들 이용 후에 상당히 좋게 만들어졌어요. 화장실 시설도 좋아졌고 난방 시설도 좋아졌고 서비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객 수요가 증가한 만큼 접근성이 개선되며 각 지역의 섬들도 관광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선 수송을 위해서 올해 노후 여객선 5척을 대체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섬들이 관광 자원으로 여겨진 만큼 다양한 시책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섬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관광 복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민아입니다.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나 산불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이 순천시가 산불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수영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순천시는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해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겨울철 산불은 대지가 건조한 것이 주된 이유로 강풍까지 더해지면 전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겨울철 산불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맞서 순천시는 산불 피해와 관련한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 감시 초소와 읍면동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불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등산객들께서는 산에 올라가실 때
시사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삼가해 주십시오. 그 농민들께서는 논밭드렁을 태우지 마시고 쓰레기 소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한순간에 우리 살림이 잿더미가 될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이에 크게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 방지의 핵심인 시민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순회하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각종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수연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이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 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도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 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인들의 기초연금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의 테크니션 스쿨 9기가 개강했습니다. 테크니션 스쿨은 청소년들이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시험 맞춤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테크니션 스쿨은 지금까지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군이 올해 귀농과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곡성군은 이를 위해 귀농과 창업농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교육 운영 등의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 복지TV와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도 이번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